것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 안에 들어가는 펌웨어하고 저 가운데 보면 이제 시커먼 통 안에 이제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있는데 사실 그게 노하우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기계 조금 만지셨다 하는 분들이면 툭툭 보면 다 아세요. 그리고 아 이거 뭐 간단하네 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저 노즐에서 노즐이 이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이제 안 막히고 출력을 뭐 1년 뭐 몇 달 해도 안 막히고 잘 유지 요소 필요 없는 이런 3D 프린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저희도 한 2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집에서 쓰는 실리콘처럼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글루건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글루건. 네. 글루건 그 뒤에서 필라멘트 밀고 앞에 가열돼서 녹아서 나오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예를 들면 정교하고 그 모든 것들 컨트롤이 이제 펌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된다고 하는 거. 그때 섬세하고 정교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D 프린터기 기본 원리는 동일하고요. 좀 더 이해했을 때는 이 재질은 이거는요 지금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네요. 아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재질은 되게 많아요.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쓰여지는 거는 뭐냐면 ABS라고 해서 정말 우리 이런 요게 이제 PS도 있지만 ABS, PS도 넘어가거든요. 강도에 따라서.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요 ABS라고 하는 소재가 제일 싸고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많이 쓰는 게 사실 몸에 안 좋아요. 이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그거는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3D 프린터가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를 중요시되는 데에서는 제품의 이런 쪽에서는 ABS 씁니다. 거기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저거는 고구마 전분이에요. 네. 고구마 전분을 녹여서 만든 거고 색깔을 입힌 거라서 전혀 무해합니다. 뭐 심한 말로는 이게 씹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내에서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모고 가는 거는 지금 현재 다 모양만 보는 거랑 저걸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열에 약해요. 그냥 일상에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열에 약해서 조금 이제 뭐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저거는 그냥 모양을 보는 형태, 디자인된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정도로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시작을 해도 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저기 한 분은 약간 늦는다는 연락이 왔었고 시작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오셨네. 거의 맞춰서 오셨는데요? 늦으신다네. 이쪽 앞에 일로 와. 그냥 우리 좀 큰 강의실도 아니고 조그만 데라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 밑에 읽게 지금 힘드실 거예요. 코비넷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도 한 15년 정도 IT 쪽에서 서버 쪽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저희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 엔지니어,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가 요새 3D는 사실은 연관되는 3D가 IT 쪽에 먼저 3D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까지는 괜찮은 직종이었는데 서버 개발하고 뭐 아이폰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게 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3D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3D에 묻혀 있다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 찾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위기투합해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D 프린터기를 개발한 지는 2년 됐고 여기 앞에 보시는 이제 보급형 가정용이면서 교육용이고요. 되게 심플한 구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기종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제주도에서 지금 제가 올라왔는데 제주도 한라대학교에 프린터기를 한 20대 납품하고 왔어요. 거기 납품된 건 이거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기를 저 얘기를 할 때는 이 베드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는 이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지금 120에 150 그리고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100 정도예요. 이게 미리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2배 되는 게 이제 210 버전이
일반화된 여러분들이 보시는 프린터기는 다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210.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좀 그 정도가 이렇게 메이커봇이라는 메이저 업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용으로 넘어가면 이게 400단위로 넘어갑니다. 400단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이렇게 그 엄청나게 올라가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서 좀 섬세하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가는 산업용 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싸요. 생각보다는 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폰 케이스 개발하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데 있는, 그리고 그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 거는 기본이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 그 이제 방식이 달라요. 일단 설명드릴 텐데 방식이 달라서 정말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근데 이제 요건 좀 추박합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좀 추박한데 모양 보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원리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시작하겠어요. 저는 리브넷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그 김성진이고요. 그 구운봉 보시면 이제 나왔던 김성진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김은성 대표님하고는 제가 학교 후배입니다. 뭐 엄청난 얼리 아답터셨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뭐 IT 쪽에 있는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요. 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 제가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이게 들으시면서 한번 보여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첫날은 정말 일반 사항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고 조금은 좀 뭐 기초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뎁스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날 강의는 제가 이 3D 프린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표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3D 프린터가 어떤 걸 출력해내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주 축약시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3D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뭐 권총 만드네, 뭐 세포 만드네 이런 아주 그냥 그 이상한 쪽에 언론 보도만 접하셨던 분들이 사실 3D 프린터기 뭐 되게 좋은 것 같긴 하고 미래 뭐 주도형의 어떤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다니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목요일 날은 그냥 딱 A부터 Z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목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정말 그냥 개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장치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론적인 것부터 해서 쭉 설명하려고 하니까 장수가 많아서 좀 지루하실 텐데 하시다가 좀 졸렸거나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좀 쉬었다 하고 여기 저기 준 바리스타죠. 그 커피도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뭐 이게 뭐 어떤 그 따뜻한 강의가 되는 건 저도 싫고요. 그냥 뭐 여기 3D 프린터기 관련된 것도 오늘은 아마 역사부터 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 말씀하시고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역량이 되는 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가 너무 적죠. 이게 이제 학생들 상대로 만든 장표라서예요. 보면 그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물건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걸 가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얘를 반을 자릅니다. 잘라서 겉에를 이제 양쪽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네모다란 이렇게 이만한 네모다란 그 통을 이제 알루미늄 블럭이라고 하는데 블럭을 깎아요. 이걸 이제 한 번에 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게 뭐 2축, 3축 그리고 5축, 6축 하는데요. 이 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깎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깎으면 6축인 거고 이게 돌아가서 X, Y, Z라고 하는 거를 세 개를 가지고 깎을 수 있다면 3축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요새는 막 갖고 이렇게 그 굴절도 해요. 그래서 5축까지 이제 머신 센터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깎았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거 틀을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차를 빚는 것처럼 그건 이제 요거 3D 프린터 관련된 쪽인 거고 기존 거 이거 다 깎아야만 됐어요. 깎아서 이 모양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나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처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찍어내보고 그 찍어내는 재료가 이런 거였어요. ABS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찍어보고 뭐 실리콘 같은 것도 찍어봐가지고 모양을 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 금형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금형을 파거든요. 정말 쇳덩어리 이딴만한 금형 쇳덩어리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재료를 넣고 이제 탁 풀어 사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풀어 넣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틀이 있고요. 옛날에 그 왜 뭐죠? 그 저기 그 틀에다가 이렇게 넣고 확 불면 확 퍼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쉬우신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이따가 제가 그 생각나면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3D 프린터기로 오면서 뭐냐면 이게 요걸 방식을 절삭 가공이라고 해요. 절삭 가공. 그래서 이제 자르고 슬라이싱하고 갈고 하는 거를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거에서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적층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거 보면 밑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쌓아 올라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밑에 이렇게 된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이렇게 세워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물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식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겁니다. 아직까지 재료의 한계 그리고 출력 시간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 못 만들어낼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만들려면 이거에 대한 이 마우스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한 번에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안에 이 구조물들을 다 만들어낸다라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거나 아니면 어서 오세요. 어린이들 와도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3D 프린터가 오면서 그 방식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이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개요 설명인데 좀 말이 많아졌고 다음부터 이제 그림이 많을 겁니다. 이 3D 프린터기를 하시면서 저 왼쪽에 있는 마크가 아두이노라는 마크예요. 아두이노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기 네모 박스에 있는 두 사람이 3D 프린터기 왼쪽으로는 물방울 모양의 랩lab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교 랩이에요. 그 대학교에 있는 어떤 연구소였었는데 그쪽에서 3D 프린터기를 대중화시키는 3D 프린터기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왼쪽 보면 아마 저기 대머리 된 아저씨가 페어런트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 차일드라고 좀 달고 있잖아요. 저게요 왼쪽에 있는 프린터기로 차일드라고 하는 프린터를 만들어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해가 되세요? 그 오른쪽에 차일드를 만드는 모든 재료를 부품들을 왼쪽에 페어런트라고 하는 프린터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프린터기로 만들어낸 부품을 가지고 3D 프린터기 만들어 납품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년전 때 프린터기를 좀 세대를 납품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양산되는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스펙이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3D 프린터기로 부품을 출력해서 그걸 조립해가지고 납품을 해주시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3D 프린터기로 3D 프린터기 만들어내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이 사업 분야에서는. 그래서 왼쪽에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만들어냈고 이 양반들이 랩lab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드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제 CPU나 이 두뇌, 이 3D 프린터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저 부분이 뭐냐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이제 1980년도에 그 프린터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금 스티브 잡스나 뭐 여러 굴지의 미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컴퓨터 회사의 사장들은 어떤 걸 했냐면 옛날에 프린터기를 프린터기란다. 이런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그 CPU가 지금은 뭐 486, 686막 64비트 뭐 586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8비트였어요. 8비트. 그 8비트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를 뭐 조금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동시에 숫자를 얼마만큼 이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의 어떤 그 수치학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용량이에요. 용량. 그래서 지금은 이제 8비트를 거쳐서 옛날에 뭐 8비트 XT였죠. XT, 뭐 16비트 AT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컴퓨터에 이제 그 CPU가 이제 발전하는 그거를 이제 역사인데 그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8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용 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어떤 거에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3D 프린터는 다 아두이노 기반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밥솥이 원리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특정 물이 끓는 온도까지는 그 전기를 흘려보내서 데우는 거고, 그리고 끓기 시작하는 몇 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몇 분 동안은 쌀을 익히는 시간인 거고, 그 다음에는 뜸을 들이기 위해서 전기를 꺼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밥이 식지 않게끔 온도를 낮춰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죠. 이 보시면 지금 사이클이 요게 몇 가지 작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이런 컴퓨터,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넣을 필요가 없죠. 옛날에 이제 마이컴이라고 불렀어요. 마이컴. 그래서 이제 단순한 기능만 무수하게 반복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굳이 높은 CPU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자료에는 준비가 안 되는데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8비트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학생들 아두이노 교육용 보드 같은 게 나오는 게 컴퓨터가 나오는데 한 1,500원이면 사요. 1,500원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드론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드론도 다 아두이노 기반이에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가 시작됐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좀 길게 드렸고요. 랩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보면 지금은 되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보시면 그 G코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 뭐 호스트 소프트웨어, 뭐 폼웨어 뭐 이래가지고 근데 종류도 되게 많아지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기 종류가 많은 것만큼 엄청나게 많은 랩랩이 변형된 형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프린터기의 이제 그 대표 주자는 처음에 원소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랩랩이 많은 부분들 기여를 했습니다. 원소스로. 왼쪽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서 회사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후에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미국에 이제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3D 프린터기로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고 대중화에 기여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모든 3D 프린터들이 다 랩랩 기반입니다. 랩랩이 이제 3D 프린터기 시초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3D 프린터기가 이제 이런 모양인 거고 보면 이제 케이싱이 잘 돼갖고 안을 못 보는 형태하고 이렇게 이제 다 구조가 보이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랩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프린터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터기 이제 어디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내지는 누구는 집에 갔는데 프린터기 있더라고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을 보시면 돼요. 이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 FDM이라는 방식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 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X, Y가 이 위에 있어서 이 판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 겐트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우리 부둣가에 가보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들고 가서 이렇게 움직여 배 위에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 겐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라 그래서 이 판이 움직인다고 해서 겐트리 방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방식의 차이일 뿐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대신에 이런 방식이 싸고 교육용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밑에 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전들은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고 조금은 이제 케이싱이 다 돼 있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교육용이나 이렇게 보는 거는 이런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조금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케이싱된 거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거고요. 역사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왜 이제서야 3D 프린터가 막 나오는지를 좀 아실 수 있는 게 1984년도에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3D 프린터기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회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산업용 3D 프린터기 한 80% 넘는 회사예요. 저 회사는 3D 프린터기를 저 회사 빼놓을 수가 없고요. 3D 프린터기를 발명한 사람도 여기 있고 그리고
보시면 FDM 방식,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거 FDM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층 방식이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FDM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특허가 난 게 저희 1992년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특허 20년 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요 SLA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풀렸는데 그 방식, 이 방식의 프린터기는 비싸요. 비싸고 장비가 되게 좀 고가의 방원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근데 대중화가 된 게 FDM 방식인데 FDM 방식이 특허가 92년도에 나고 2012년도에 풀렸어요. 특허가. 그래서 본물처럼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특허에 걸려서 그동안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 방식은 다 알고 다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 특허 때문에 산업화를 못했던 거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업화를 할 수 있죠. 그 회사 했었죠 계속. 그냥 해가지고 그냥 독점. 전 세계 시장을 먹은 거죠. 독점이었던 게 틀리면서 이 아두이노 기반으로 이 프린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2015년도에 국내 회사만 해도 아마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만드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만드는 회사. 쿠팡에도 나오는 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쿠팡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애니징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2012년도, 2010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3D가 막 열풍이 일어나고 했지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들은 사실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재미를 못 봤어요. SLS, SLA 방식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고가의 장비에서만 쓰이는 방식이라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힘들고요. 요즘은 근데 좀 조그만 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원리도 간단하고 싸게 만들면서 확 퍼졌던 게 이제 FDM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특허가 이렇게 풀렸고 국내에서도 2012년, 14년에 걸치면서 제가 이제 요즘 프린터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천천히 만들기 시작을 해서 한국 회사가 막 생겨나고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우주수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기는 다른 부분들은 뭐 여기를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FDM 방식이 2012년도부터 대중화되고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드시면 되시죠. 랩lab은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드예요.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하는 3D 프린터는 다 오픈소스 기반이에요. 2012년도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소스나 이런 걸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들어가는 소스들도 다 오픈소스를 저희가 수정하고 저희 프린터에 맞게 모디파이,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랩lab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박사가 만들어내면서 붙이는 거예요. 햄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3D 프린터기하고 이제 공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산업화시킨 거의 브랜드 네임이 햄랩. 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쓰죠. 랩lab도 사실은 이제 그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접목시키고 있고요. 이 양반이 3D 프린터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고 찰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D 프린터기 아버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최초 개발해서 회사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대학에 있다가 찰스 힐이고요. 그 3D 시스템즈의 공동 CEO. 3D 시스템즈가 아까 여기 위에서 보시면 3D 시스템즈가 그 SLA 방식으로 3D 최초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그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전 세계 3D 프린터기 산업용 시장의 80% 이상을 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들은 다 그 싼게는 5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고 국내 대학에는 이 시스템 이 회사의 프린터기 한 대씩 다 있어요. 대중화 FDM이 대중화되기 전에 고가 장비들을 다 정부 지원해서 샀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여기서 만든 그 SLS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도 쓰이고 있죠. 고가의 장비로.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3D 프린터기에 여기 햄랩이라고 나오죠.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그 가치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저변화시킬 거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가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2012년 이후로부터 보면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늘 붙어요. 3D 프린터기에는. 그래서 아주 최대의 사건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 총을 만든 3D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 국내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막 그 이슈화가 됩니다. 2013년 정도에. 그러면서 뭐 되게 막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3D 프린터기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너무 극단화된 어떤 아이템을 갖다 뿌려버리니까 3D 프린터기를 누군가를 만나면 총도 만든다면서 그게 첫 번째 질문 무조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나무 깎아서도 만들 수 있는 거를 뭐 3D 프린터가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3D 프린터가 알리는 데 되게 유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3D 프린터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아까 뭐 수백 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구에 한 10개씩 있어요. 그래서 네, 서울시만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1차는 저희가 3D 프린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1차는 만드는 거 위주였다고 좀 봐요. 근데 이제 2차로 넘어가면서는 만드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3D 프린터기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한 데는 다 샀어요. 대학교 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더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접목시켜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일환입니다. 그래서 잘 알면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를 잘 알면 그것이 또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한테 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때서야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그냥 만들어 놓고 무조건 사세요 이런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가산동이나 구로 뭐 이렇게 그 국내에 이제 저런 팬랩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그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공간에다가 그냥 그 널찍널찍한 책상 몇 개 놔두고 3D 프린터기 한쪽에 쫙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 기계들, 뭐 그 아까 그 머신이 깎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아이디어가 있거나 내가 뭔가를 시제품 만들고 싶으면 와서 여기서 그냥 하루에 한 번 10,000원, 그럼 뭐 아니면 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면 뭐 얼마 이렇게 가격 책정이 돼요. 거기 전문가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컵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컵인데 여기 센서가 달려서 뭐 뜨거운 거대로 불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차가우면 파란 불빛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싶으면 옛날에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업이라는 거를 해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우선 설계를 하겠죠. 컵 모양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시제품을. 그러려면 목업이라는 거 가요. 그럼 설계가 막 기본적으로 뭐 싸게 주더라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고요. 목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아까 이렇게 깎아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한 그 주형 틀을 만드는데 그게 300만 원 정도 해요. 하나 이렇게 컵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한 실리콘 주형을 해서 찍어내면 한 50개 정도 찍어낼 수 있거든요. 50개에서 한 150개 정도가 찍어낼 수 있는데 그 틀을 하나 만드는 300만 원을 해요. 그리고 이거 찍어내면 이게 처음에 마음에 드는 모양이 안 나올 거잖아요. 이걸 좀 설계를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해요. 수정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절차나 이런 거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이게 일반 개인은 더더욱 힘들고요. 일반 그 조그만 회사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뭐 자본금도 얼마 없고 이 큰 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사실 제품 만드는 거를 못했어요. 하기 쉽지 않고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3D 프린터가 치고 들어가는 게 팹랩이에요. 팹랩에 가면 내가 나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쭉 연결을 시켜줘요. 설계부터 3D 프린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돼요.
실 설계만 그림만 그려지면 실 재료비 뭐 한 30만 원 선이면 그냥 출력이 한 번 다 나오죠. 그럼 이제 모양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3D 프린터기를 이용한 부가 서비스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점인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초보적인 단계. 그래서 패밀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외에서는 그 많은 부분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성공 그 석세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지금 3D 프린터기 국내 그 에지이지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 듣기 쉽지 않은 얘기를 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 자랑이에요 지금. 녹음했어요. 자 그러면 응용 사례를 한번 쭉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사실은 그 자동차 쪽이잖아요. 자동차 쪽에 이미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3D 시스템즈의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이 처음 접목되고 한 게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에 이제 대시보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플라스틱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형을 한번 딱 저기 깎기도 비싸지만 한번 깎아가지고 이게 좀 잘못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취약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건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수정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3D 프린터기로 한 10번 정도 시제품 제작해보고 최종 쿠폰 받아서 바로 금연 가면 이거를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초도의 개발 비용이 현저하게 줄죠.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미 투자를 했고요. 그 항공도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되게 많이 접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기존에 이제 그 부품들이 보면 알루미늄이 많잖아요. 3D 프린터기 이제 우리 이렇게 플라스틱 뽑는 거 말고 비행기 날개 같은 거를 알루미늄 한 번에 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시험하거나 할 때 알루미늄으로 하고 그리고 프로펠러 같은 것도 이제 막 쓰다 보면 한참 쓰다 달잖아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뭐 녹여서 옛날 같은 녹여서 다시 만들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프로펠러에다가 그 보잉에서 개발한 이 분말을 쫙 뿌려가지고요. 프로펠러 날개에다 분말을 뿌리면서 거기다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그냥 덧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펠러에다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분말을 쏴가지고 합금 분말을 쏘고 레이저를 딱 쏘면 그 접점에서 녹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계속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 알루미늄 프로펠러 가지고 하는 동영상 되게 많이 나와요. 검증된 이제 기술인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펠러를 사실은 우리가 그 요트 프로펠러가 얼마나 하냐면요. 요만 하거든요. 이게 한쪽 날개가 요만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붙으면 요만해요. 요트 프로펠러가. 요게 하나 만드는데 1억이에요. 1억. 사다가 붙이는 게. 그러니까 이런 프로펠러나 이런 쪽은 특화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비용도 되게 비싸죠.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3D 프린터기가 사실은 그런 쪽에서는 되게 효용성을 담보하는 도구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의료 쪽도 이제 3D 프린터기 나오면서 처음에 가장 각광받았던 분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낙후 상태예요. 왜냐하면 3D 프린터기가 국내에서는 이게 의료기기로 들어가요.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 보철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치아 보정용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기가 의료기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웬만한 회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막혀 있어서 산업화가 좀 더디긴 한데요. 이거에 검증을 사실 어떻게 하냐면 그 치아 보정 아시죠? 간단한 설명 하나 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쓰는 치과 의사들하고 요새는 가면 이제 치과 딱 가시면 엑스레이 그냥 확 찍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엑스레이 찍는 게 요새는 3D로 나와요. 3차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찍은 거 그거 정보 동의만 하시면 내 치아 이 구조를 위아래 치아 구조를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 의사한테 뭐 좋은 병원 가셔서 이거 3D로 출력돼요? 아니면 컨버전 돼요라고 빨리 받아오시면 제가 출력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치아 보정을 하기 위한 이가 있잖아요. 이게 틀어져 저도 이제 그런 이 튀어나왔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보정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아세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아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가 하나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게 우리 이렇게 씹어갖고 틀 짜는 거 있잖아요.
그 한번 틀을 딱 짜요. 짜놓고 이 이가 돌아가는 요 각도에 따라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요거만 다 돌아가는 부분만 달라지는 틀을 계속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년 동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철길 깔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런 원리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D에서 이제 의료 쪽, 이 치아 보정 쪽으로 접목되면서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이제 투명하게 그냥 쌓을 수 있는 이런 틀을 그냥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가 이게 돌아간 것도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출력도 그냥 이런 프린터기로 그냥 그래서 출력해요. 출력해가지고 그 이가 돌아가 있는 형태의 폰이 그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씌워가지고 그 이건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랩 씌우면 이렇게 틀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랩처럼 열을 가해서 딱 씌우고 나서 그걸 빼내면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틀이 만들어져요. 그걸 그냥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처럼 철길 깔거나 아니면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데 치아는 보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저기 그 치아 보정 쪽은 왔어요. 그래서 의료 쪽은 뭐 이미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인공 뼈를 출력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뭐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쪽은 워낙 이제 금형이 필요한 쪽에서는 지금 다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쇼킹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일상화되면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나 뭐 대자동차 이런 쪽의 상용차들은 아마 뭐 망한다라고까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아마 도전을 면치 못할 거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제 지금 자동차 쪽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포석이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3D 프린터기로 실제로 이게 3D 프린터를 출력한 차예요. 프린터기가 얼마나냐면 이 책상만해요. 이 책상만한 이렇게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노즐이 여기 조그맣잖아요. 이딴만한 노즐이 이렇게 쉬잉쉬잉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다가 이 본체를 출력을 할 거예요. 요 판넬을 하고 해서 이게 얘네 프레임까지 다 출력을 했거든요.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붙인 거야. 붙이고 다른 것도 바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상품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뭐 그 해외에서는 나오고 국내에서도 뭐 파일럿 형태를 좀 만드는 데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은 3D 프린터기가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대형화하는 게 추세예요. 대형화에서 출력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용으로 이제 포커싱하는 회사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저희는 포스트를 좀 제주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쪽 대학하고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사이즈 큰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00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큰 걸 해가지고 이제 탈 수 있는 거 그냥 자동차까지는 아닌데 그냥 개인용으로 탈 수 있는 거를 한번 붙여가지고 내년도에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고요. 요새 뭐 조금 페이스북 많이 보신 분들 같으면 의수 만들어서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의수를 만들어서 기존 놀라운 거는 이제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이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따른 거 예전에 이게 정형화된 어떤 형태가 있어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게 뭐냐면 뇌파를 읽어요. 뇌파를 읽어서 무선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있을 때 하던 그 액티비티를 그대로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끈으로 하는 거에서 이제 여기 모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분이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수를 제작을 해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의수 쪽이나 이런 인체의 어떤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메카니컬에서는 꿈이고 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3D 프린터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발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들려면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프로젝트를 아마 어린이들이랑 뭐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롤플 같은 것들, 간단한 것들은 한 일주일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좀 개발해볼 생각이 들고
패션은 뭐 조금 저희랑은 좀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소재가 나일론 소재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고구마 전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일론 소재도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정말 그 이렇게 피터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완구 이런 거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쪽 부분들은 이미 다 그 실제 상용화되기 전에는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 갖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항공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비행기 이런 그 다목적인 어떤 경비행기 있는데 이 프린트를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프린팅이 되면서 뭐 이런 터빈이라든지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만들어서 지휘 같은 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D 프린터기가 사실은 개념이 뭐냐면 설계 도면만 있으면 어디서든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 도면 지난번에 그 총 관련된 것도 이제 우려를 표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 뭐 콜트사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그 총의 그 설계 도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유출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맘만 먹으면 그냥 그 뇌관이나 이런 신관 관련된 그것만 찾으면 얘네는 뭐 청시청금 다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외형적인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요번에 그 영화 보셨죠? 그 화성에서 한 뭐 살아남은 마션에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3D 프린터기를 금속용 3D 프린터기나 그걸 가지고 있었고 통신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나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에서 3D 프린터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도구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 도면만 있으면 그냥 프린터기가 인지에서 뽑아내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들. 재료들이 참 궁금한 게 있어서 재료에 대한 한계는 어디까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글라스 부분이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도자기도 만들어요. 굉장히 도자기도 만들고 재료는 개발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떻게 붙이느냐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프린터기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글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모형을 만들고 뭐 돌려서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 뒤에 양생 과정이 있잖아요.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면서 경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모양만 만들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후자 공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통째로 한 채가 뜨끈뜨끈한 그 도자기가 되는 거죠. 여론이 돼서 출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양생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글라스 팔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한테 의뢰하세요. 만들어드릴게요. 가격만 맞추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글래스도 재료를 갖다가 그 녹여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녹여서 그 원재료를 만들고 그걸 떠서 하는 구조잖아요. 뿜어내는 거 동일해요. 사실은 이 안에서 녹는 거거든요. 그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00원짜리 그 저희가 기구나 이런 것들 저기 그 히터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한 200도까지를 올려요. 12V 저온 가지고. 근데 이게 히터를 좀 더 좋은 걸 쓰고 뭐 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올린다 그러면 뭐 한 2,500도 정도에서 이제 기본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이 높잖아요. 그 온도까지 다 가능해요. 건축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실제로 만든 겁니다. 이게 3D 프린터가 저런 식으로 3D 프린터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노즐이에요. 노즐이 이제 저기 콘크리트 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방식이나 구조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색은 어떻게 해요? 색이요. 색은 따로 칠해야죠. 색을 넣을 수도 있죠. 저기 색깔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는 못할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는 게 사실은 이미 중국도 하는데 국내는 사실 다들 뭐 돈 쌓아놓기만 하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건축에 되게 접목이 된다는 거고요. 저렇게 하면은 건축비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많이 적용될지
그거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게 만약에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된다면은 저부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술력인 거죠. 이게 양생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이게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획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투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3D 프린터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이 제품 목업하는 데예요. 목업은 100% 이제 100%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99%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업하는 데서는 다 3D 프린터를 합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3D 프린터기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목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뭐 간단해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제품 디자인한 거를 자기네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데는 또 다르거든요. 출력도 기술력이에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기술력이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1시간에 3만 원. 재료비는 따로 안 받고요. 그냥 저희가 작업하는 순수 시간 가지고 시간당 3만 원 받아요. 이 그래서 저기하고 CF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재료가 플라스틱 재질이 많잖아요. 다른 금속 재질로 해서 그래서 핸드폰을 뺄 수 있겠네요. 시간당 100만 원 주시면 금속을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프린터기는 좀 아예 별도 고가 장비인 거고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는 뭐 쇠로 뽑든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설계되는 것. 설계된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잘 맞는지. 재료만 바꾸기 위한 그 후속 부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이제 생각하실 때 여기다 철사 넣으면 쇠 출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쇠가 녹는 용융점까지 올라가려면 2,000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조절해서 쓰면 되잖아요. 온도를 조절해서. 그런 게 이제 투자 비용이에요. 개발 비용. 혹시 저 플라스틱 말고 고무 재질 같은 실리콘 재질 실리콘 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슷한가요? 재료만 바꾸면 돼요. 실리콘 같은 거는 용융점이 비슷한 애들은 재료만 바꾸면 돼요. 온도가 많이 그 재료가 근데 비싸죠. 저희 요거 이제 저거가 한 3만 원 하는데요. 1kg에. 그 저기 고구마 전분 PLA라고 하는 재료가 3만 원 하는데 실리콘 재질 이런 거는 아직까지 범용화된 게 아니라서 비싸죠.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재료만 바꾸면 이 녹는 점만 비슷하면 이 프린터에 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목업, 제품을 한번 만들기 전에 한 번씩 해보는 거에는 이미 이제 3D 프린터 다 접목돼 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다방면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산업 저기에서.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식품, 초콜릿으로 출력한 뭐 이런 초콜릿 나온다 그러면 뭐 자기 이름 적어주고 갔는데 초콜릿이 자기 이름이 적혀져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특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빵도 뭐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림 그려지는 거, 이렇게 사진이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저 무슨 제가 용어 자꾸 모르는데 그 라떼 같은가 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3D 프린터가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네, 프린트 지원의 맛은 있어요?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프린터가 이렇게 하느냐에 따른 거 다 다른 거지. 재료는 똑같은 거는 맛은 똑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예술 분야는 뭐 지금 제일 가장 그 예술 분야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캐릭터 해주는 거. 그리고 이게 지난번 이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 키랑 똑같은 저기예요. 아바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전신 스캔 해주고 그래가지고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산업 분야도 아직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이쪽은 프린터기들 이게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 프린터기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해 가시죠. 책상 이런 거 보시면 이 테이블, 식탁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프린터기만 만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으나 크나 프린터기 원리는 동일한데 이거 프린터기 만드는 회사가 이번에 대박 쳤어요. 그 투자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거 사람 꼬마 키하고 생각 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코트이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예술적인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뭐 기타로 보시면 요 관절 로봇 이쪽이 또 이렇게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면 되게 비싸요. 이게 실제로 제품화되고 여기다 이제 색깔 입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가는데 수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가격대가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타 이런 것들은 외국 애들은 정말 왜냐면 요거 고정대하고 요 넥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프린터기로 만들든 뭐 어떻게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 건설 로봇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사실은 상당히 3D 프린터기로 잘 접목되는 산업분야입니다. 제조사 보시면 저희 회사 이름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뭐 그나마 굵직굵직하게 가는 회사들 쭉 보시면 뭐 들어보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네, 국내에서는 요거 대학생 2명 시작하는 건데 많이 잘 나가고 그 제일 메이저 업체가 로킷이라는 업체예요. 여기서 이제 에디슨이라는 프린터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셨던 분들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 회사가 하여튼 그 매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오픈 크리에이터즈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대학생 2명이 뭐 초반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이 커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뭐 제조 회사들이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3D 시스템즈는 이제 뭐 원조격이라서 뭐 논의에 뭐 비교 불가하고요. 사실은 그 3D 시스템즈와 스타타시스 뭐 이런 업체들 메이저고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마 3D 프린터기 요게 레플리케이터라고 하면서 미국 개발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메이커봇을 저기 3D 시스템즈가 먹었어요. 스타타시스가 먹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하나에서 메이저급 회사가 하나 생겨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이런 프린터기는 아까 말씀드린 SLA나 이런 것도 좀 다른 방식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이 없는 프린터기들은 다 동일한 프린터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산업용으로 스트라타시나 3D 시스템에서 나오는 산업용 프린터기들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거는 다 여기서 보시면 국내 업체들도 보면 국내 업체는 웬만하면 다 FDM 방식입니다. 저희랑 같은 방식인 거고. 요런 게 이제 뭐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3D 프린터기 형태를 보시면 뭐 프린팅은 이제 요새 이제 이런 공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3D 프린터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D 프린터기는 기존에 이 출력물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양산되는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산업 영역이 전혀 달라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이 획일화된 제품으로 이 대량 생산하는 구조였잖아요. 그 제3의 산업혁명까지는 아마 대량 생산까지가 이제 그 기존의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4의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아마 이제 세상은 그렇게 갈 거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3D 프린터기의 3D 프린터기가 활성화되는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산업의 어떤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요새는 뭐 그렇게 손으로 드는 3D 프린터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뭐 공장형 3D 프린터기, 뭐 대형 3D 프린터기 가지고 뭐 대형이라고 하면 이제 그 특화된 어떤 출력물을 필요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있었고 이런 것들처럼 뭐 그런 산업 형태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나라에서 되게 많은 수의 프린터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면 좀 고가형으로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저가형이고 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네. 그 산업군을 보면은 어느 이쪽 80% 이상이 저가형이고 가정용이고 개인용 프린터를 합니다. 고급화된 거고 산업적으로 가는 회사는 몇 개 회사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도 좀 졸린 얘기를 쓸 때 있는데요. 그냥 쭉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 이 프린터기가 FDM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재료가 들어가면 요거 히트라고 하는 데서 그냥
그 220도까지 온도를 확 올립니다. 한 3분 이내에 온도를 올려서 여기 녹는 거예요. 녹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중력에서 떨어지면 하세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밀어줘요 이렇게 이 필라멘트를. 그래서 여기 있는 모터, 요 뒤에 있는 얘가 강제로 밀어주는 애예요. 얘를 강제로 밀어주면 여기서 녹고 밀린 애가 못 참고 노즐로 꾹 빠져나가는 게 3D 프린터기 FDM 방식의 접층 방식의 원리,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그림 다이어그램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원료가 들어가면요, 여기서 녹아가지고 이게 쌓는 거예요. 한 레이어 한 레이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이제 FDM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레이어 하나가 레졸루션이 레졸루션이 맞습니다. 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에서? 한번 저쪽 뒤에 출력물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저희가 0.25mm 정도로 쌓아올리거든요. 디폴트 세팅이 0.25mm인데 0.25mm로 올리고 이게 레졸루션 그 제어를 저희가 0.1m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적층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퀄리티 되게 좋고. 지난번 뽑으셨어요?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보죠? 출력물. 이거요. 재료요. 철 빼고 다 돼요. 철 빼고 지금 플라스틱을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보시면 그 긁으면 아마 그 레이어가 느껴질 텐데 일반적으로 제품의 목업 형태 가는 거는 저 정도면 충분해요. 비싸. 그래서 이제 원리가 쌓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저거에 이렇게 요 얇구나 저거에 한 반 정도까지도 레이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이거 재료가 어떻게 붙어요? 이게 녹으면 우리 저기 비닐 안 태워봤어요? 그 비닐 같은 거 밭에 가다 이렇게 보면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태울 때 보면 이게 들고 이렇게 떨어뜨려봐요. 떨어뜨리면 이게 달라붙어요. 얘네가 녹으면 점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부러 점성을 더 추가시켜줘요.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붙어서 200도 그렇다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열에 약하긴 한데 실제로 강도는 이거 녹아있는 상태에서 망치 두들겨도 다 안 깨져요. 강도 자체는. 그래서 웬만한 이 제품 같은 거 만드는 거는요, 컵이나 컵홀더 뭐 내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칼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이게 과일 자르는 칼들 충분히 쓸만합니다. 재료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두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SLA하고 DLP는 뭐냐면요, 광경화 수지라는 게 있어요. 재료들 중에 처음 들어보실 텐데 수지는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그 액체인데 얘가 빛을 받으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빛을 딱 거기다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빛이 반사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DLP는 이 방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밑에서 빛을 쏘거든요. 이렇게 빛을 쏘는데 빛을 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있죠. 얘가 빛을 딱 쏘는 거예요. 딱 쏘는데 까만 데는 사실 빛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하얀 데는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한 면씩 쏴줘요. 한 면씩. DLP하고 SLA라고 하는 건 방식은 똑같은데 빛을 쏴서 광경화 수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한 레이어씩. 레이어를 가지고 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0.25mm가 늘어나고 얘가 0.25mm를 딱 붙인다 그러면 그 정도의 두께가 생기는 거예요. 또 들어 올리고 여기서 또 빛을 한번 또 싹 쏴줘요. 0.25mm 붙겠죠. 그 원리는. 쌓아가는 거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똑같고 원리는 똑같은데 재료하고 방을 쏴주는 재료를 붙여주는 방식이 다르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안 가요. 안 가요? 여기 컵에다가 나랑 똑같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 컵 안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통이 있고요.
여기 제 손이 이게 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담 거예요. 이렇게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 거예요. 저게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요거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뒤집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 판을 담궈요. 담그고 이 밑에서 레이저를 쏴요. 여기다가 하트 모양을 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쏘면 레이저가 딱 닿는 데에서 여기 얘는 0.1mm나 0.2mm밖에 저기 경화를 못 시켜요. 한번 레이저 딱 쏘면 굳어서 여기 붙어요. 제 손에 붙어요. 그걸 얘를 제 손을 싹 0.1mm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 네. 그럼 여기는 또 좀 물이 있겠죠. 강경화 수지가 또 차 있겠죠. 레이저 쏴요. 쏘면 또 고명도 또 쏘니까 또 앞에 이렇게 굳어있던 애 그 뒤에 가서 또 붙는 거예요. 하트 모양이. 그래서 쭉 올라오면 얘는 난 계속 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면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겠죠. 그 원리인 거예요.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응?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아래서 쌓아 올리는 거고 얘는 가라앉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있고 강경화 수지는 또 이렇게 통 안에 있는 거고 내 손에 있는 거고 여기 위에서 레이저 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 이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광경화 수지가 근데 엄청 비싸요. 이게 뭐 지금 많이 써졌다 그러는데 이런 컵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십만 원 들어요. 그리고 한 번 쓰면 또 못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라서 이 방식들은 사실은 뭐 요즘 나오는 저 프린터 기구도 있긴 한데 고급형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나오긴 하는데요. 전문적인데 아니면 잘 안 써요. 워낙 재료가 비싸고 관리하기 힘들어요. SLS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신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원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색깔도 가능하고요. 그 분말을 이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가능해요. 레이저로 녹일 수 있는 재료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항공기 프로펠러나 이런 거 만드는 것들 다 이 방식이에요. 설명을 드리기 잘 들어보세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애예요. 얘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첫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판이 있는데요. 이 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쇳가루를 쫙 뿌려요. 그리고 아주 균질화시켜서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레이저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요. 레이저 쏴줘요. 그러면 레이저를 받는 데만 녹을 거 아니에요? 쇳가루가. 그리고 얘 쇳가루가 녹은 높이만큼 또 내려가요. 그 위에 또 쇳가루를 쫙 채워줘요. 이게 채워졌다는 모양이거든요. 여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요 모양이라고 그러면 이 판에다가는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통에다가는 싹 깔아요. 그러면 또 레이저 쏘면 그 두께만큼 밑에 굳어진 얘랑 만나서 또 녹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 강경화 수치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재료가 달라지는 거죠. 레이저로 얘는 쇳가루도 되고 마그네슘도 되고 모든 합금이 다 돼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되고 이 재료를 뿌리고 하는 거에서 뭐 색깔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온도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색깔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레이저로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머신 저도 못 봤어요. 사진도 못 봤어요. 좀 SLS를 쓰는 거면 FD를 써요. 이거는 기본 가격이 한 5억해요. 집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원리 자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재료가 상당히 비싼 재료들만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알루미늄, 금속 프린트는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출력을 대행해주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비싸서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3D 프린터기 방식은 다 요 방식.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정말 쉽게 기계로 만들었을 수 있는 FDM 방식 가장 보편화된 거고요. SLA DLP는 아주 제품은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레이저로 하면서 한 0.01mm까지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레이저가 약한 것일수록 두께가 얇겠죠. 그러니까 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출력문서 보시면 적중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재료가 비싸요. 그리고 출력되는 방식도 얘랑 뭐 하든 다르진 않아요. 시간이나 이런 거. 그리고 SLS 방식은 신터링 방식이라서 이 통 안에 재료를 다 채우고 레이저로 쏴서 그 부위만 녹여서 쌓는 구조입니다. 얘는 계속 올라갔던 애가 내려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균질화 시켜서 재료를 뿌려주는 애고. 그래서 아마 이 재료는 한 번 쓰면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비싸요.
얘네가 열을 받기 때문에 어떤 요 옆에 있던 애가 어떤 애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한번 썼던 애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결과물이 좋아요? 결과물은 얘가 제일 좋아요. 모든 재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좋고 결과물에 대한 것도 비싸고. 근데 얘는 쇠를 하면 이 상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는 그냥 이렇게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분자 구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후가 공을 해요. 후가 공을 한 번 더 이렇게 대표해주거나 이걸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경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레이저로는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차력 옛날에 차력으로 해서 만들고 실제로는 한번 붓잖아요. 그런 애랑 똑같아요. 모양만 만드는 거고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이제 그 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후가 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3D 프린팅 방식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내에 3개 3D 프린팅 방식. 아까 여기 맞은 얘기 레이저 직접 금속 성형 방식이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레이저 직접 금속 성형 방식은요. 요즘 나오고 있는 건데 그냥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그 분말이 될 수도 있고요. 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로봇팔이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거. 로봇팔이 녹이는 거 용접을 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 레이어씩 한 레이어씩. FDM 방식을 금속을 한다고 레이저로 녹인다고 노즐에서 생각해요. 나오는 네. 이렇게 나오고 빛이 네, 노즐 나오면 레이저가 딱 해당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점에 오면 녹는 거예요. 제로 계속 나오면 녹고 그러면 이제 녹은 애가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FDM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모양을 공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연구되는 방식이에요. 조금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건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이 3D 프린터기에 어떤 게 움직이는지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보시면 그 3D 프린터기에는 그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3D 프린터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거로 이루어졌냐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3D 프린터기 개념을 아셨으니까 STL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파일 형식은 STL이에요. .hwp처럼 .st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만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 STL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장비에는 주로 이제 메카니컬한 부분들, 메카니컬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부분들은 메카니컬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요. X, Y, Z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 메카니컬한 부분이라고 해서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죠. 펌웨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하고 뭐 이건 CPU 같은 애들 들어가 있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에 관련된 뭐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 명령을 주면 얘가 이제 판단을 하고 얘한테 움직이라고 이제 명령을 주면 얘네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출력이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많냐 하면 많지 않아요. X축으로 얼마가, Y축으로 얼마가, Z축으로 얼마가 이 세 개의 커맨드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싼 CPU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펠리트 가지고 합니다. 이 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다양한 보드들이 이렇게 단품으로 나와 있고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기본 컴퓨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이게 컴퓨터예요. 거기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 있어서 이쪽 컴퓨터도 주는 명령어들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얘네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램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보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뭐 저희 IT 쪽 사람들은 이게 명령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름 갖다 이렇게 붙이고 막 그냥 그 동일한 이름의 어떤 뭐 다시 이렇게 안 쓰고요. 이게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장명이 되게 많이 돼 있고 하센보드라고 하는 게 램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오픈소스 쪽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응용을 해서 하는데 그걸 다 소스를 오픈해야 돼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수정을 했으면
삼성전자도 그 저기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면 그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오픈소스 기반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나온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오픈을 해요. 오픈해야 되는 그 오픈소스 기반을 만드는 것들은 다 오픈해요. 그래서 이쪽 보드도 보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펌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쪽 컴퓨터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해요. 우리 그 안드로이드에 올라가는 거는 안드로이드 앱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하드웨어, 이런 그 산업용 보드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펌웨어들도 다 오픈 소스 기반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FDM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익스트루더라고 하는데 각 부의 명칭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필라멘트를 가져다가 녹여서 뿌려주는 애예요. 요 헤더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밀어주는 애부터 여기 요 노즐에서 나오는 기까지를 익스트루더라고 해요. 익스트루더 그냥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어주는 애, 그냥 뿜어주는 애. 익스트루딩 한다 그러고 익스트루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쪽에서 강제로 밀어주는 거고요. 이쪽 앞에 요 밑에 이 노즐이 0.4mm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0.4mm 구멍에서 양을 가지고 0.1mm부터 0.3mm까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0.4mm가 다 나가는 거고요.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양이 그대로 100% 다 나가면 0.4mm가 나가는 거지만 이게 50% 나가면 0.2mm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양을 조절을 해서 두께를 조정한다라고 하고 이걸 익스트루더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더의 방식과 요 내용을 좀 알아야 사실 다른 거 없어요. 3D 프린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FDM 방식. 드라이브 기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쫙 보시면 여기 노즐이 들어가서 얘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베어링이 달려 있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요. 이 안에 기어가 있어요. 이런 기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여기 딱 걸리면 톱니가 밀어주는 거예요. 톱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3D 프린터기는 여기서 밀어주지 못하면 허당이에요. 가다가 막 구멍 뚫리는 거예요. 만들다가. 저거요. 왜 선이 저렇게 꼬여 있어요? 한번 그냥 바로 일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요? 이 선이 꼬여. 이 선이요? 아 이거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야? 아, 왜냐면 이렇게까지 가라고. 움직이라고 잘 움직이라고. 아, 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갈 거잖아요. 그죠? 저 위에 손잡이 뭐 했어요? 손잡이요? 들어보세요. 이동요. 들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네, 궁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 물어보죠. 그래서 익스트루더는 이 날개가 관건이에요. 근데 저희들도 이 익스트루더 만들면서 국내 제조 영등포부터 해가지고 물레동 다 돌았거든요. 이게 기술력이에요. 이 날개 이 칼날을 못 만들어요. 국내 기술로는 못 만듭니다. 오히려 중국은요 장비가 좋아서 해요. 그리고 싸게 얘네들은 싸게 만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이 제조 좀 한다는 업체를 찾아가고 그 상태대로 만들 수 있냐. 이게 NK7, NK8이라고 하는 7-8이라고 하는 7-8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미국에서 개발된 익스트루딩 그 날개인데요. 저거를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정말 제가 한 2달 돌아다녔거든요.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뭐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 3D 프린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중국에서 찾았어요. 푼티를 못 만드는. 실제 푼티를 못 만드는. 비싼 옷 만들어요. 사진. 3D 프린터기 만들긴 하죠. 비쌉니다. 아니 중국에서 하는 거 만들겠어?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단가가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비싸진 않은데 사실 기분 나빠요. 아주 잘 보여. 이거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제조업체 그 머신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아야. 하여튼 뭐 그런 저기 좀 스토리가 있어요. 요거 이제 그림 설명을 잘 보시면요. 얘가 이제 노란색이야. 노란색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필라멘트가 여기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하덴드라고 해서 이제 노즐 요쪽 하덴드와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요쪽 핵심 부품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이 필라멘트가 좀 들어가고 관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는 200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은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200도까지 이 전이가 되잖아요. 쭉 들어와서 여기서 녹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처럼 돼 있죠. 여기 요 지점부터만 녹아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안 녹고 얘가 열이 전이 돼서 여기서 녹잖아요. 그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는 녹아도 흐물흐물 거리더라도 여기서 부풀어 오르지 마 해갖고 요걸 넣는 거예요. 튜브를.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다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초반에는 이게 그 아까 그 국내에서 제일 메이저 업체라고 하는 로킷에서 만든 노즐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잘 나오다가 한 2시간 출력하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려요. 하고 나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 노즐이요. 저기 없으면 왜 안 돼요? 왜 막혀요? 저기 없으면. 왜 막히냐면 여기가 지금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지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응? 지금은 여기 이 그림이 꽉 맞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필라멘트는 0.75mm고요. 1.75mm고요. 이 노즐은 이 안에서는 2m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이제 얘가 녹아서 막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200도에서 녹았다가 다시 식었다가 녹았다가 식었다가 막 반복을 하다 보면 필라멘트가 타요. 이 안에서. 타는데 여기 아까 뭐 1.75mm고 얘가 한 2mm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한 찌꺼기를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맥경화 이렇게 그림 이게 표현되는 거 아시죠? 혈관에 이게 찌꺼기들이 붙어서 계속 커지는 거. 그게 생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밀어내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튜브를 근데 왜 씌워요? 땀 흘려야 되잖아요. 어디 튜브? 무조건 튜브를 씌워야 안 그래요? 튜브를 씌우면은 왜 안 터져요? 아, 튜브를 씌우는 건 뭐냐면 이 튜브가 있는 한은 더 이상 여기서 늘어나지 말라고. 아까 같은 애들이 붙어 있으면 튜브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노즐이 막히면 노즐 다 갈아야 돼요. 3D 프린터는 여기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튜브만 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인 거고요. 국내에도 3D 프린터 초창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서 거의 프린터기 반납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막히세요? 네. 이게 막히면 사실은 그 목업하는 회사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리고 1시간 일을 못하면 이 사람들 몇백만 원씩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아주 좀 영업 잘해가지고 잘 팔았었는데 초반에 클레임 5,000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뭐 부랴부랴 외국거 사다가 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근데 이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하고 이게 최대한 막히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게끔 여기다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 그래서 지금 PTFE라고 하는 이 튜브가 뭐냐면 테프론이 우리는 쉽게 가면 테프론이라고 하는 건데 테프론이라는 소재인데 그 열에 강하게 한 250도까지 열에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성형하기 쉽고 구멍 뚫기 쉽고 또 이거는 그냥 바로 갈아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쓰고 PTFE하고 피크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플라스틱 소재예요. 둘 다. 근데 열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고 산업 현장에서 되게 비싼 소재입니다. 이 공 하나에 한 15만 원씩 해요. 1m짜리 공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플라스틱이죠. 그거 잘라서 만들고요. 그런 식의 하여튼 뭐 원리는 다 동일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덴드라고 하는 분들은. 요새는 다 필요 없다. 풀 메탈로 나와요. 풀 메탈로 나오고 여기 있는 노즐도 풀 메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풀 메탈 여기에 풀 메탈로 하는데 여기 구멍을 정말 유격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 기술이죠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가공 기술이 미약했던 거고 그래서 틈이 더 있으니까 그 안에 계속 꼈던 거고 이후에는 가공 기술이 좋아지니까 거의 틈이 없게끔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밀어주는 힘으로 찌꺼기가 생기는 것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가공 기술이 좋아졌어요. 이제 웬만하면 안 막혀요. 웬만하면 안 막힙니다.
저희가 한 2년째 막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막 이거 정점에 달아났다고 관심 많으신 재료로 넘어갈게요. 재료는 ABS 이거 이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열에 녹으면서 엄청난 그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도는 세고 열에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는 220도에서 녹는데 얘네가 열에 견디는 건 한 180도까지 견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어떤 그 소재나 부품을 쓰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걸 출력하는 중간에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거 완전 격리시켜야 된다는 하는 문제가 있고 PLA는 옥수수 전분, 고구마 전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내에서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PVA는 뭐냐면 얘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 보면 서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령 이제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력을 막 해간다 그러면 얘는 흙공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막 잘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출력을 막 얘네들은 이게 계속 밑에다가 쌓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손잡이 여기를 딱 출력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에다가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 거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얘네 출력할 때는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떼내면 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떼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여기 매끄럽게 남지가 않아요 이 재료가. 그래서 PVA라는 건 그냥 노즐이 두 개가 달려서요. 하나는 이 물체를 꽂고 출력을 하고 하나는 요 부위에 가서 그 서포트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떼가지고 물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얘네가 다 녹아 없어져요 서포트는. 그런 용도로 쓰는 재료예요. 근데 국내는 듀얼을 쓰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저 재료는 저도 안 써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물에 녹는데요. 왜 써요? 지금 여기 있잖아. 자 여기다 이렇게 쌀라고 했는데 얘가 흙으로 싸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받침대를 놔두는 거예요. 받침대. 근데 받침대는 출력을 하고 나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걸 떼내야 돼요. 네. 물 묻혀가지고 돼요. 물에 필요가 여름은 딱 녹아. 안 그러면 얘네가 이게 다 녹아서 없잖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밑에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나일론이라는 건 나와 있고 재료는 이제 계속 많이 발전하고 있고 나무도 있어요. 나무.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안 쓰는데 나무도 있어서 걔는 나무 톱밥이잖아요. 얇은 톱밥을 이 풀에다가 이렇게 같이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라멘트 형태인데 나중에 출력하고 나면 이게 나무 재질이에요. 근데 노즐이 많이 막혀서 사실은 잘 안 쓰는데 뭐 이벤트성으로는 많이 하죠. 저희 나무 녹여서 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녹여서 그죠? 녹는 게 나무 그 톱밥이 녹는 건 아니고요. 걔네들 싸고 있는 데가 녹으면서 이제 점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톱밥에 이렇게 풀로 붙여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코드에 넘어갈게요. 이게 최종단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STL이라고 하는 걸 슬라이싱을 하는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을 내릴 때 G코드라고 하는 국제 표준 규격이 있어요. CNC 머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게 XYZ축 움직이는 게 CNC랑 똑같기 때문에 G코드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좀 관련된 기억이라서. STL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구가 있잖아요. 이 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우리 그건 아시죠? 모니터 레졸루션 이렇게 보면 해상도 낮은 거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하면 깨져 보이죠? 해상도 높은 거는 아주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 도수, 그 레졸루션을 이루고 있는 그 화소 차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이런 구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완전 매끈한 면이잖아요. 근데 이거 전자기명으로 쳐다보면 여기에는 각종 원소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프로그램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거 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다 삼각형이에요. STL은 모든 거를 배분할 때 이 나누는 거를 삼각형으로 기준으로 나눠요.
삼각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주 매끈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TL이라고 하는 거는 3D 프린터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STL 파일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3D 프린터기는 출력을 해요.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죠. 그 자르는 걸 얼마나 촘촘히 배열하느냐. 물론 이게 작게 배열하면 이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많아지니까 출력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간하고 이 품질하고 시간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프린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지막에 색도 분말 나오는데요.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거. 색상은요. 지금 ABS 그렇고 다음 버전에 아니 다음 색상에 대한 부분 조정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색상. 이거 여기요. 네, 색도 분말. 이거는 석고 분말 방식의 3D 프린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터니 STL 그 SLS라고 하는 거. 그 분말을 뿌리는데 분말을 가지고 그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색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는 이 3D 프린터기는 뭔가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 출력이 되면 이 출력된 거에 대한 된 거에다가 색상을 입히는 게 제일 빠른 방식이에요. 출력을 하면서 프린팅하면서 이렇게 색깔 입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발전이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노즐이 빨로 세 가지 노즐을 가지고 색깔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노즐을 많이 붙이면 뭐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프린팅 기술이 너무 어려워져요. 프린팅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안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어차피 필라멘트가 들어가니까 필라멘트가 어디에서 출력될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해서 필라멘트에서 색깔을 입혀요. 쭉 색깔이 입힌 필라멘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가 단순 작업만 하는데 색깔이 입혀진 게 나오는 게 얼마 전에 개발이 돼서 킥스타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프린터가 조금 멈추거나 핀트 좀만 나가면 또 되게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색깔은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후가공이 최고예요. 그 빼빠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후가공 처리하고 나서요. 그 인형들 이렇게 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는 방식을 이용해서 색깔을 덧입혀주는 게 지금까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프린터기에서 이제는 색깔 고민 안 합니다. 보시면 이제 프린터기가 그 다음 목요일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시연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혹시 108배 하시는 분 있어요? 108배. 없으시고 그러면? 염주 만드시고? 아니요. 염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는 게 3D 프린터 연기 상품이에요. 저희는 그냥 모든 거를 다 3D 프린터에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108배를 하는데 108배를 하다 보면 까먹어요, 카운트를. 딴 생각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쉰 나서 맞아? 이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저 아두이노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짜리 모듈만 가지면 그냥 제가 108배 이렇게 하는 거를 얘가 디텍션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FND라고 전에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하게 그 모듈은 뭐 간단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구 설계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를 저희 거 사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클리 프로젝트를 해요. 이번 주 108배 카운터입니다. 라고 공지를 해놔서 저희가 목요일까지 만들어서 주말에 이거를 작품하는 거를 다 사진 찍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3D 프린터기를 잠자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뭐 실제로 진행을 안 했는데 저희가 기획했던 게 이제 이번 주에 그거여서 다음 목요일날 올 때는 제가 그걸 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출력하고 이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산업 현장에서 제품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디자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하는 툴도 요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스케치업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게 스케치업이라고 해서 공짜 툴도 있거든요. 구글에서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계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 가져다가 설계를 한 뒤에
STL 파일을 떨어뜨리면 그거를 아까 이쪽에서 이제 컴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 프린터기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G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거 슬라이싱 한다고요. 이게 레이어 하나씩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각 레이어에 대한 그 얘가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G코드가 나오면 프린터기를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3D 프린터기한테 프린팅해 그러면 이렇게 설계한 그림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뭐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슬라이싱해서 프린터기에 주면 프린터기는 한 레이어, 얘는 그냥 한 레이어만 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그 석고 분말로 해서 만드는 저희는 그냥 저희 프린터로 출력한 거예요. 앞으로 석고 분말하면서 석고상 저런 걸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 돼요. 석고 분말 안 했었고. 저거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그 3D 스캐너는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3D 스캐너는 스캐너 기술은요. 그냥 이제 사람 얼굴을 딱 스캔해서 아까 그대로 말씀하신 출력할 수 있어요. 자동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미션 임파서블은 과장이 한 200% 된 거고요. 이쪽 그냥 지금 딱 기술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술 수준 말씀드리면 사람을 출력했는데 이거 네 얼굴이구나 정도만 알아. 완전 감독같진 않아요. 완전 감독같진 않아요. 그럼 뭐 이 간단한 컵 이 정도는 그냥 이런 경우는 뭐 그냥 똑같이 나오죠. 그럼 그게 또 단가가 걔가 훨씬 비싼 거야? 3D 스캐너가? 스캐너는 MS에서 지금 옛날에 만들던 스캐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만 원, 30만 원 범용하는 스캐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내 얼굴 이렇게 내가 스캔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4시간 이제 후작업을 해야 되죠. 요새는 나오는 스캐너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그 물건을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스캐너가 있어서 이런 물건을 만드는 스캐너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프린터기를 바로 넘겨버리면 훨씬 나아요. 그 스캐너는 일반 사람들 이런 쪽에 안 쓰는 거고요. 제조업 현장에서 그 유명 이런 제품들 뺏길 때 이거 카피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재야 되거든요. 재고 이 목깎기 하고 이런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굴곡이나 이런 거는요 사실은 설계한 사람 아니면 이거 알이나 이런 거 못 잡아내요. 이런 거 잡아내기 위해서 스캔하는 거예요. 그거를 밑바탕 그려놓고 이제 거기서 카피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 얼굴 이렇게 스캔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성이에요. 실효성도 없고. 그 정도를 쓰고 있고요. 뭐 하여튼 교육용이라든가 하여튼 뭔가 사람들 관심을 끌려 그러면은 뭐 프린터만 있는 게 아니라 스캐너까지 같이 있어갖고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게 훨씬 사람들 끌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끄는데 창의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드론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핸드폰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만들어서 12월 달부터 이제 11월 말부터 저희가 이제 한라대로 먼저 그냥 뿌려갖고 할 건데 그 드론에 그 코어 모듈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냥 이 보드 하나 이렇게 딱 주고 모터 4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는 거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는 거예요. 나는 피카츄를 그릴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고 난 별 모양으로 그릴 거야. 애들의 창의성을 거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툴을 이용하는 거는 10분 정도 배우면 그 드론을 위한 그 베이스를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STL 파일을 만드는 게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네. 프로그램?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그 캐드 툴이에요. 캐드 툴이라는 아,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국내에서 그냥 밀고 당기고 애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툴들도 되게 많고요. 외부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쪽 대학생 위주로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대학생들은 좀 큰 드론을 만들 거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쪽은 그냥 자기가 별모양 그려가지고 컴포넌트 갖다 놓기만 하면 드론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출력을 해보고 거기다가 모터를 꽂아서 자기가 핸드폰을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씩 들고 가고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사업 하나의 그 방식이죠. 저희는
프린터기만 팔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뼈저리 느낀 거야. 한 2년 해봤더니 그 프린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 뭐 인형 몇 개 뽑아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3D 프린터기를 그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그 저기 가정주부분들이 이게 사실 이게 옆에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컴퓨터 없어도 돼요. 그냥 얘가 혼자 SD 카드만 꽂아놓으면 얘가 혼자 출력 다 하거든요.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지금 하는 게 한 시간당 3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그 108배 카운터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출시하면 제품에 대한 거는 무조건 이거는 금형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10개가 팔리든 몇 개가 팔리든 프린터기로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출력하는 프린터기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게 다단계 방식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프린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출력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시간짜리도 있을 거고 5시간짜리도 있을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모델로는 뭐 3판 4판 뽑아야 되는데 큰 거로는 한 판, 아니 두세 판 뽑으면 이제 드론 같은 거 하나가 나가거든요. 저희가 그 드론 같은 거는 한 30만 원에 팔아요.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근데 기구값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만 5만 원에서 7만 원 내지는 한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쉐어하는 거예요. 프린터기 가진 사람들하고 프린터기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납품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 나가는 게 저희 나가자고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저희가 이제 드론 콘텐츠하고 로봇팔 콘텐츠하고 무선 조작 자동차하고 저희가 이제 또 IT를 했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것도 되게 쉽게 접목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저희 만들어 나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이런 대한민국 이게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저는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 뒤에서 말씀드리고 지향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결론으로 가네. 프린터기의 생산 방식을 디자인하고 나서 그 슬라이싱 된 거를 프린터기한테 주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생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드려요. 그냥 SD 카드 꽂아 놓으시고 출력 딱 누르면 그냥 얘가 알아서 출력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모델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프린터기에 대한 관심과 뭐 조금 좀 이렇게 이해가 있으시면 각도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요. 아까 이 앞단에 있던 이 슬라이싱하는 프로그램 여기 깔려 있고 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큐라, 뭐 슬라이스R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얘를 이제 쪼개고 슬라이싱을 하면 얘가 만들어내는 게 G코드라는 걸 만들어내요. 점 G코드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럼 이 G코드를 가져다가 프린터기한테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이건 이제 아까 그 슬라이서 G코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 목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프린터기한테 출력해라고 해서 명령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건 메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도 깔려 있고 여기 깔려 있어서 이 프린터기를 그냥 이렇게 명령 한 번만 주면 그냥 출력을 해요. 얘가 알아서. 그래서 상당히 좀 오픈 소스로 발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뭐 여기 오시면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목요일 날은 이거 작동되는 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앞단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들로 이제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유료 사용 버전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개인용으로 쓰면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배우기도 쉽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오토캐드 만든 회사에서 나온 게 원체 3D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 건축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고요. 얘는 이런 제품들 만드는데 저는 이거는 잘 안 써보고 저희가 3D 프린터기 부품을 저희가 설계한 게 대해서 스케치업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캐드쟁이도 아니고요. 이쪽엔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어차피 3D 프린터를 통해서 저희가 부품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거 동영상 강의 좀 보고 하자라고 해서 일주일 공부하고 3D 프린터기 부품 다 설계했어요.
그냥 조금 이 공간에 대한 감만 있으시면 여자분들은 조금 약간 힘드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냐 안 웃으시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책 한 권만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시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재밌어하는 그 해면서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쿠키 자르는 칼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한 10분이면 만드세요.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별 모양, 뭐 곰돌이 모양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쿠키 이렇게 잘라 가지고 구워주면 애들 신기해하죠. 가장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게 그 쿠키 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한 10분이면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툴도 공자 툴도 되게 많다는 거고. 모델링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자랑질 해야 되잖아요. 요새 모든 SNS가 자랑질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공유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 사실은 메이커스앤이 여기 이제 저도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는 컨텐츠는 사실 국내 컨텐츠는 없어요. 국내가 조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3D 프린터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는 많은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그걸 공유하는 거는 없어요. 컨텐츠는 없어요. 기계만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그걸 좀 탈피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양반이 이제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메이커스앤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이 컨텐츠의 90%가 띵기버스라고 하는 여기 뒤에 나오는 띵기버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컨텐츠가 취약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메이커스앤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3D 프린터를 안다라고 하면 띵기버스 가서 요 Think Give Us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단어라서 처음에는 안 하다 하실 거예요. Think Give Us예요. 이게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큰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여기 없는 컨텐츠는 전 세계에 없는 컨텐츠예요. 가령 내가 가서 뭐 드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드론이라고 딱 치면요. 드론에 대한 거는 쫙 한 수백 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상용이냐 하면 상용 아니고요. 그냥 다 공개해 놓은 거. 대신에 설계 원본은 없어요. 그냥 내가 출력할 수 있는 파일들만 있어요. 저기서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 출력해서 이게 여기서 뭐 뭔가 좀 이렇게 그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짜 메이저 업체들이 드론 만드는 업체들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나 그 디자인 사고 싶어. 그런 어떤 유통 경로도 돼요. 그럼 저희 가서 뭐 저기 없는 건 세상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에 없는 건 3D 프린터를 뽑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다트판도 있어요. 크기만 되면 저는 다트판 출력해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컵홀더 뭐 하여튼 제가 가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 이게 있을까 하고 검색했는데 없었던 건 없어요. 그래서 띵기버스라는 게 제일 잘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한 사이트입니다. 저희들도 레퍼런싱 할 때는 저쪽 사이트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비교해보고 레퍼런싱과 새로운 걸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시간 할 때 보시면 이런 것도 이런 걸 만드는구나 아이들이. 그리고 저기는 작동하는 거 자기가 뭐 드론이라고 날린 거 다 동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가시면 나도 다 귀찮아. 이거 출력하고 싶어. 이런 뭐 기금소나 이런 것들, 금속 출력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으면 쉐이프웨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 유럽 쪽 사이트인데요.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인지 하여튼 저긴데 여기서 출력해가지고 DHL로 보내줘요. 귀걸이 하나가 한 6만원, 7만원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디자인도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예요. 유니크한 거죠.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디자인한 걸 또 줄 수도 있어요. 주면 그거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여기는 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탑금도 다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출력된 내리는 콘텐츠를 사시면 바로 이제 내 손에 받아볼 수 있는 클록이라고 하는 국내 사이트도 있긴 한데 블럭인데 저는 여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 보시면 아마 어느 브랜드는 알 수 있고 아까
팬랩이라고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력될 수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해동기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상상시대라는 이것도 체인점이고요.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큰 점이 프린터기는 목요일날 오셔서 한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시는 게 책 중고보다 나아요. 이런 책도 그냥 사보지 마요. 우선 가서 빌려보시고 해외 쪽 책도 있고 뭐 보면은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사이트는 없긴 한데 이런 사이트 정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리고 네이버나 저기 다음 쪽 그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 제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웨이브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저희 브랜드가 웨이브라고 하는 브랜드고 이게 저렇게 생긴 거고요. 저희가 요거보다 좀 큰 것도 있고 사이즈 아까 그 프린팅 사이즈 말씀드리는데 130, 150 개이고요. 가벼워서 그냥 아무데나 들고 다닐 수 있고 배터리로도 가능해요. 12V만 들어가면 0.3mm 노즐이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넘게 저희가 개발한 노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막힘이 없다. 막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교환해드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아까 프린터기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바퀴 굴러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몰붓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동하는 이 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이송체가 이렇게 이 V/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프로파일 이 쇠를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쇠를 프로파일이라고 그러고 이 쇠가 V자로 깎여 있어요. 이 가운데 틈이 거기를 V자로 되어 있는 이런 바퀴들이 그 V자 라인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베어링보다는 저기 이 퀄리티가 한 저희가 써본 바로는 한 1.5배에서 2배가 나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디슨이라는 프린터기, 로킷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에디슨이라는 프린터기가 저희 사무실 메이커업도 그렇고요.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2대가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 2대가 죽어 있어요. 이송체가 휘어요. 베어링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좀 헤비하게 뽑긴 하죠. 근데 이것들이 휘고 안에 이제 베어링이 녹아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요. 저희는 이제 그 이송체를 고민하다가 요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오픈빌드라고 하는 데서 개발된 제품인데 요거는 사실은 고장 날 것도 없고요. 고장 나는 게 바퀴 갔는데요. 이게 바퀴를 달았다 그러면. 그래서 유지 보수도 쉽고 퀄리티는 사실은 1.5배에서 2배가 좋아요. 그래서 언제 뭐 3D 프린터기 뭐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데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는 이송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LCD가 있어서 그냥 SD카드로 그냥 출력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출력한 제품 사진이 있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미니 버전이 있고요. 좀 더 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210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라대에 납품한 제품인데 이거는 좀 커요. 크고 상당히 뽑을 수 있는 양도 많고 근데 사실 일반 학생들이나 가정용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거 미니 버전이면 웬만한 건 다 뽑아. 핑기버스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거 핸드폰 거치대 뭐 헤드 거치대 뭐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뽑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3D 프린터기 기반의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그 지역 기반 공동체나 이런 쪽하고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이디어 공작소라고 하는 거는 한 3년 전부터 이게 3D 프린터가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건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 무조건 오세요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도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있으면 0.5달러도 안 되는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게 10달러가 될지 10조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공작을 할 수 있는 터전, 이 놀이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다단계 방식으로 3D 기반의 생산 방식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저는 그런 쪽의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학교 쪽에 접근하는 건 뭐냐면 계속 똑같이. 미국에서 이제 난리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하고 너가 다 먹으라고. 컴퓨터 쪽에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창의적인 교육에는 그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미 한 2년 전에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직 그 이렇다 저기 무브먼트가 없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그 3학년 이상 고학년한테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돼요. 근데 이미 대치동에서 학원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이거 어차피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코딩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한 15년 이상 코딩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코딩은 정말 아까 3D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업체들, 뭐 저는 SK텔레콤이나 통신사 위주로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능숙하게 트레이닝이 된다 그러면 논리적 사고하고 창의적인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데는 그것만한 게 없어요. 코딩 교육. 그리고 저는 코딩 교육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해서 아두이노하고 코딩 교육, 3D 프린터를 엮어서 이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일선 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아니면 뭐 어디든 코딩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도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하고 자동차하고 로봇파 3개를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딩되는 거기 이제 아까 펌웨어 이쪽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펌웨어라고 그러고 그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이 PC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이폰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가 뭐 커리큘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그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럴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게 딱 시작되면서 엄청난 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블록 쌓는 것처럼 그냥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막 하면 실제 프로그램 소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그 구동해 볼 수도 있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 이제 지금 준비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두이노, 3D 프린터기 그리고 코딩에 대한 이 세 개가 밸류체인에 엮어 들어가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들을 좀 저희는 어차피 업체이기 때문에 3D 프린터기를 저희가 만들어서 파는 부분들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코딩 교육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베스트한 어떤 이 창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교육도 이쪽은 되게 싫어하지만 창의 교육은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포커싱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싶고 3D 프린터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요일날은 제가 정말 그 시간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난 아까 말씀드린 108배 하는 그 머신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프린팅해서 해가지고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올려서 작동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공작소, 3D 생산, 그리고 코딩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오늘 말로만 이렇게 보시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나까지 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3D 프린터기 얘기하면 그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얼마 정도예요? 가격은 요게 지금 저 소비자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고 큰 거는 저희 소비자가 120만 원이에요. 저희 강의를 들으면 얘는 60만 원에 드리고 큰 건 100만 원에 드려요. 아직까지 뭐 사실 이렇게 확 뿌려지는 기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치를 아신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싸진 거죠. 이게 지금 손잡이 부분이 후광으로 한 건가요? 이거는 저기 금형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금형했어요. 요거는 프린팅 출력한 겁니다. 출력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회사는 이것도 판매하고 제작도 해서 판매하고 그런 거예요. 네, OEM으로 중국에서 만들고요. 프린터에도 팔고. 네, 프린터도 팔고, 컨텐츠도 팔고, 보따리 장사도 하고요. 다 합니다. 물론 데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서. 학교는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 여기 지금 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아직 좀 안 나니까 여기는
저희 회사가 주소가 대야매가 아니에요. 네? 주소가 대야매. 아 저희 가산에 있고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좀 많이 해봅시다. 내가요. 얘는 내가 혼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강의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가게에서. 오늘 자켓을 그냥. 아 예. 메이저를 나와야 찾으시면 돼요. 네. 제가 레이저 쪽 아 그러세요? 레이저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쪽에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키로와트단위 네, 가세요. 장비 자체가 꼭 그렇게 해야 작은 거를 하면은 여기 왜냐면은